반갑습니다. 차트 도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코스닥 영상이고요. 현재 시가총액 상위를 보게 되시면 알테오젠이 오늘도 14% 상승해주면서 34만 8천 원까지 올라왔죠. 월봉 보시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 보게 되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 확산 수렴 말씀을 드렸죠. 이미 돌파하고 나서 고점을 갱신하러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주요 저항 구간이 여기였어요. 이 구간 돌파했죠.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장기 이평선들까지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다음 타겟 구간은 43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고점까지도 트라이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려 주니 코스닥이 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도 보게 되시면 바닥 대비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 구간 보시면 쌍바닥을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이 구간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날아갈 수가 있다고요. 이런 것들 잘 봐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코스닥을 투자하시려면 정말 여러 가지 종목들 다 차트를 봐보시고 어느 구간을 돌파해줘야 날아갈 수 있는지 체크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현재 반도체 소부장 쪽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소부장 보실 때도 차트도 잘 보셔야 되는데 얘가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고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은 또 빠르게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차트를 크게 봐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단기 매물대를 보게 되시면 중간중간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위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트들은 많이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길이 험해요. 올라갔다가 저항 먹고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가 저항 먹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 그냥 전고점에서 딱 던지고 나와야겠다 하는 순간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런 거 많이 당하셨지 않나요? 내가 팔면은 많이 날아간다고. 이런 저항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항들 하나하나씩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뭐 가기야 가겠죠.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서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공장을 짓게 되면 안에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 당연히 장비주들은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차트 봐보세요. 많이 올라왔잖아요. 25년도부터 해서 지금 30만 원 구간까지 바닥이 어디죠? 43,000원이에요. 44,000원 정도 잡아놓고 74에 28 거의 7배 정도 올라온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더라도 전고점을 갈 수 있는지 아직까지는 의문이라는 거죠. 물론 갈 차트들은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추세 전환 끝냈고 상단에 매물대도 많이 안 남아있고 그런데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온 종목들은 어느 정도 쉬어가는 기간이 필요하다. 올라오더라도 단기 반등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반도체 소부장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가 제 생각입니다. 계속 언급을 드리지만 저는 로봇 쪽이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SPG 같은 경우에도 자 102,000원 저항이었죠? 여기 누가 봐도 저항이잖아요. 여기에서도 지지를 받았으니까 올라갈 때 저항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항 구간 한 번에 돌파를 해줬고 지금 어디에서 놀고 있습니까? 저항이었던 구간에서 놀고 있죠. 이전에는 지지였잖아요. 지금도 돌파하고서 내려와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해주는 겁니다. 눌림목 매매 같은 건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닥에서 빠르게 시세 분출해주고 메인 저항 구간까지 도달한 이후에 이 구간에서 안착을 하는지 안착하고서 또 쉬었다가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해놓고 눌려있는 종목들을 한 번씩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광통신 저번 주에 봤었죠. 여기에서 도시 만들어 놨었는데 이틀 쉬어가고 또 올라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 구간이 13,200원에서 14,800원이에요. 이 구간 또 매물 소화하면은 날아갈 수가 있겠죠. SPG처럼 이 안에서도 도시 만들고 음봉 만들고 양봉 만들고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항 구간에 위치한 메인 저항 구간 돌파하고 안착한 종목들을 보는 것이 좋다. 그런 종목들이 승률이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단기 트레이딩도 뭐 좋아하긴 하지만 스윙 매매를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스윙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를 봅니다. 어떤 자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차트는 현대무백스입니다. 고점 찍고 내려왔죠. 여기에서 추세를 한번 돌렸잖아요. 이런 눌리는 자리에서 사가지고 기다려보는 거죠. 지켜줄 자리 지켜주면서 횡보를 하다 보면 한 번쯤 슈팅 주는 구간이 있어요. 완전 고점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적당히만 먹고 나오는 매매, 이런 추세를 지키는 스윙 매매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눌리는 자리를 보면 된다. 굳이 매일매일 종목 찾아다니면서 단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단타하게 되면 승률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제가 단타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타도 하루 풀로 두고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게 되지 스킬핑을 치지는 않습니다. 스킬핑은 저랑은 크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보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메인 저항 구간 여기 돌파
돌파했고 눌려있죠. 한번 밟고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놀진 모르겠지만 또 놀다가 다음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당장 저항을 그어보게 된다면 뭐 여기에서 막혔던 자리, 여기에서 막혔던 자리, 앞에서도 꼬리 달고 막혔던 자리, 여기서 한번 돌파가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항 맞았던 구간들과 내려왔을 때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죠. 여기에서도 꼬리 달고 넘기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라왔을 때도 또 저항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33,500원 정도?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보던가, 아니면 바닥에서 샀다면 뭐 여기까지 본다던가, 아니면 여기 저항 맞고 눌려 있을 때 다음 저항 구간까지 타겟을 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눌림목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규 상장한 종목들 중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이런 종목들은 보지 마시고 웬만하면 5천억 이상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에임드바이오 봐보세요. 고점 찍어놓고 또 내려왔죠. 여기에서 어느 정도 되돌려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디에서 막혔느냐? 이전 고점 자리, 자, 캔들의 몸통부에서 막혔죠. 제가 오전에 나스닥 영상에서 스페이스X도 같이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뭘 말씀드렸죠? 거래량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상장하면서 찍어줬던 이 고점 부근까지 터졌던 거래량만큼은 터져줘야 그 부근 가격대까지는 볼 수가 있다. 여기 봐보세요. 터지니까 올라오죠. 이 정도는 터져야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고점 못 넘기고 지금 하락 중에 있고, 하락하다가 이제 추세를 돌리기 시작했죠. 점점 하락폭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고점에서 하락 추세선을 그어보면 지금 하락 추세는 이탈을 한 상태고, 다만 바닥에서 거래량이 안 나왔다. 이런 종목들 그냥 눈여겨보고 있다가 한번 빵 터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거래량이 한두 번씩 설 때가 있는데 이때 거래량을 또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랑 여기 두 구간 대비 얼마나 터졌는가. 첫 번째 구간만큼 터지게 된다면 가장 베스트죠. 이렇게 되면은 정고점을 볼 수 있는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없다, 이거 반만큼도 안 나왔다고 하면은 살짝 애매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거래량 안 터지더라도. 그런데 거래량이 없다는 건 돈이 안 들어왔다는 거고요. 그만큼 호가도 비어 있을 것이고, 내가 매수를 했더라도 주르륵 밀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매수를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매도할 때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 계속해서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 안 터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닥에서 매수 내볼 수가 있겠죠. 다만 돌파가 나올 때 거래량 터지는지 확인하시고, 이 종목이 최소한 잡주인지는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된다. 이 정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이 연속 한가를 몇 번 맞았죠? 1, 2, 3, 4, 4번 맞았네요. 이런 건 쳐다보지 마시고, 뭐 하다 한답시고 이런 자리에서 뭐 다시 올라오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는 건 정말 안 좋습니다.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내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냥 먹여준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광통신 쪽이 좀 올라오긴 하죠. 아까 대한광통신도 보여드렸고요. 광통신 쪽은 LIG 아큐버라고 이 종목 이전 사명이 이노와이어리스거든요. 딱히 쳐다보고 싶은 종목은 아닌데 오랫동안 쉬었지 않습니까? 올라왔을 때 전고점을 뚫지 못했죠. 다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물론 고점 자리에서 터진 거래량이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거래량 한 번씩 터진 종목들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거래량이 터졌지만 전고점을 못 넘겼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월봉으로 보게 되시면 계속해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여기에서도 올려줬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 고점에서 터진 거래량도 마찬가지고요. 거래 대금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도 터진 거래량, 전 고점에서 터진 거래량보다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월봉상에서 터진 거래량이죠. 나누어서 터졌던 거래량보다 하루만 훨씬 많은 거래량이 터진 겁니다. 거래 대금도 상당히 많이 터졌죠. 이런 종목들은 한 번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어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신가요? 생각보다 뭔가 많을 것 같은데, 약간 얘도 수렴 형태 띄면서 하락을 해줬죠. 강하게 하락하고 나서 지금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매물대만 보게 되시면 지금 이 구간 비어 있죠. 여기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을 찌르러 가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매수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한 번씩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종목들 차트를 봐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계속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눌림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래량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매물대 관해서도 말씀을 드린 거지 않습니까? 아까 반도체 말씀드릴 때도 상단에 매물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종목을 매수를 하실 거면 매물대 체크하셔야 되고요. 거래량 체크하셔야 되고요. 거래 대금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평선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역배열이면 내가 역추세를 한다는 거니까 바닥에서 추세를 전환할 때 사는 거잖아요. 바닥이 아니라면 한 번 더 꺾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정배열이라면 크게 문제 될 건 없을 겁니다. 웬만해서는 정배열 타고 가다가 추세 한번 분출하는 구간이 있으니까 이런 구간들에서 익절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메인은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이걸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종목들 차트 보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딱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차트 보면서. 이제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라던가 종목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짜로 알려주면 계속해서 받아먹을 생각만 합니다. 혼자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안 하면 절대로 늘지 않아요. 저한테 댓글로 뭐 이런 종목 어떤가요? 저런 종목 어떤가요? 여쭤보시는 건 좋은데 저는 제가 이렇게 그냥 봐드리고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단 서로 도와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저의 취지에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제가 차트를 많이 봐왔으니까 가르쳐 드릴 수는 있지만 그걸 받아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차트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는 답변을 다 드릴 겁니다. 그런데 뭐 이 종목을 뭐 어디에 물려서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거를 팔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에는 답변을 못 드려요. 물론 정책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진짜 이런 식으로 본인 관점 없이 남의 말만 듣고 하게 된다면 전혀 안 늘어요. 진짜 하나도 안 늡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고 나셨으면 오늘부터는 차트 분석 본인이 하나씩 해보시면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수를 안 봐드렸네요. 자, 지수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자리 딱 저항에서 마감을 했죠. 제가 850포인트 말씀드렸고 현재 854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마감 자리 돌파하게 된다면 그 다음 저항 자리는 96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구간이 될 거예요. 이 구간을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문제인데 솔직히 여기 돌파 못해도 됩니다. 돌파 못하더라도 이 안에서 움직이면서 매물 소화만 해주면 돼요. 상단 매물 소화해줘야 빠르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저항 구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 구간만 돌파하는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850포인트까지는 돌파를 해줘야 돼요. 돌파해야 그 위에서 박스 그리면서 놀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점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코스피 마감 시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